24일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열리고요. 그때부터 이제 검찰의 이제 반격의 시간이 시작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반격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그 입건이 하나 또 됐는데 불법 선거 운동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입건이 됐습니다. 이제 한 건 이제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최재형 목사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최근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한다고 생각하냐고 이제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죠. 여론조사 한 건데 80% 이상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처벌은 안 받고 이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 분노가 이게 지금 잠재되어 있는 분노인데 잠재되어 있는 분노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폭발이 될지. 저는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이 최재형 목사를 건드리면 발등을 찍는 격이다.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최재형 목사의 이제 수심이 지난 9월 9일 날 그 김건희 수심위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디올백. 그때 어쨌든 심의위원이 15인인데 뭐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하는데 어쨌든 불기소로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분도가 그게 치달았죠. 당일날 최재형 목사가 서울의 소리 대표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수심위가 반쪽짜리 수심이라서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결국은 김건희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심이었다. 수심이면 이해 당사자가 양쪽인데 수심위에 열렸을 때 최재형 목사는 참여 자체가 봉쇄됐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고 수사 결론을 내린 중앙지검하고 김건희 측 변호인들이 들어가서 김건희 씨 입장 무죄 혐의만 이제 어필을 한 거겠죠. 그래서 반쪽짜리 수심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1월 수심이라면 폐지하는 게 낫다. 그랬는데 마침 엊그제 최재형 목사가 나도 수심이 열어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공직선거 뇌물 청탁 그런데 이걸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건희 측과 중앙지검에서는 오히려 당황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털고 가려고 하는데 이원석 총장 임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임기 내에 무혐의로 이제 처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거 결과 안 봐도 최재형 수심위를 안 봐도 그냥 무혐의로 그냥 종결해도 별 탈이 없다라고 우겼는데 예를 들어서 최재형 수심위에서 이거 수사를 더 해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걸려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죄를 종결내려고 했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다음 주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또 하나의 디올백 사건의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 굳이 열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최재형 목사는 난 이거 뇌물이다. 처음에 왜 최재형 목사가 준 게 뇌물이 아니고 또 김영란법 처벌이 안 된다라고 했던 논리가 어떤 논리인 줄 아세요? 최재형 목사 국적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줬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처벌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얘들이 급해서 내놓은 논리였는데 그건 뭐 유야무야 또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 최재형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최재형 목사는 그러니까 목사니까 뭐 교회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무슨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이분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취재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약간 생소한 쪽이 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화법도 당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논리가 또 초재일관이시더라고. 그래서 그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최 목사 취재를 좀 하셨다며요. 저는 취재 이전에 요번에 디올백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저하고는 SNS에서 그래요? 교분을 잘 맺어왔던 아시겠네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죠. 네. 저분은 통일운동가예요. 네, 네. 그래서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선교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책도 많이 쓰셨고 김건희 여사하고 처음 그 교분을 맺게 된 것도 통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는 자기가 뭐 나중에 그 공개됐지만 네. 내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겠다. 마치 대통령인 양 네. 자기가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최 목사의 정보를 들었겠죠. 아 이분이 통일 전문가고 네. 그래서 둘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교류를 해왔던 거예요. 메시지로.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예, 두 그리고 분이. 이분이 책도 또 전달을 했고 네. 이분이 책을 많이 했었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에는 각 시민 사회 단체에 다니면서 그 강연을 많이 하셨어요. 그 어떤 점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접점이 있었을까요? 통일에 관해서 왜냐하면 이분도 나는 두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맞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때 당시에 뭐 통일에 대한 그런 철학이라든가 뭐 계획이 있었을까요? 뭐 천공이 아, 천공이. 천공이 내년 9월에 통일을 이룬다라고 잠깐만요. 예언했잖아요. 통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그렇게 대북 관계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기조로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 그 예. 천공의 통일은 흡수 통일이에요. 논리를 보면.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천공으로부터 소명 의식을 받았는지 김건희 여사가 욕심을 내요. 자기가 통일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그 최재형 목사도 그래 아무리 폭군인 것 하지만 이들 이용해서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도 남북 간의 긴장 완화라든가 이거를 이분이 원했잖아요. 네. 이분의 책 내용을 네네. 보거나 강연 활동을 보면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감을 회복해야 네, 되고 네. 그러던 차에 극우에 둘러싸여 있어서 북한을 무조건 적대시하고 하면 안 되니까 네. 통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을 김건희 여사한테 많이 좀 알려주려고 이분도 필요로 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통일 TV라고 있었잖아요. 통일 뉴스 TV. 네, 네. 그게 이제 현 정권 들어와서 결국 방송이 거의 폐방되다시피 했는데 그거를 제어가를 내달라. 네. 이런 부탁도 할 겸해서 양자가 다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때 YTN에서 하던 거죠, 그거. YTN에서 하던 건가요? 아니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RTV 이런 것처럼 ITV에. 예. 그렇게 해서 저 주파수를 받은 거죠. 종편처럼. 예.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진짜 통일에 대해서 궁금한지 그게 좀 그리고 그 미뤄 예. 짐작하면 예. 김건희 여사도 그 최정 목사가 밝혔듯이 내가 임기 내에 최정 목사가 밝혔듯이 내가 임기 내에 5년 안에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이제 본인 통일이 입으로 양평 땅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뭐 쉽게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미뤄 짐작하면 천공이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또 있습니다. 내년으로 이렇게 그렇죠. 지목을 해서 자고 일어나면 통일 한국이 돼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예. 상당무계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박근혜 때는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어록을 남기더니 자고 일어나면 통일이다. 네. 그게 이제 이 정권의 또 그 유명한 어록이잖아요. 근데 정말 황당무계한 소리죠. 나 그런 최근에 들은 가장 황당무계한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좀 염려되는 부분은 네. 자 그러면 통일을 내년 9월에 천공이 말하면 이루어진다잖아요. 용산 두 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천공이 말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렇죠. 됐겠죠. 따르죠. 그다음에 됐겠죠. 그 엘리자베스 여왕 네. 그 사망했을 때도 절대 보지 말아라. 가서 조문 안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 자꾸 다 맞아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의대 정원 2,000명 늘려라. 네. 그게 이제 2,000공이잖아요. 천공의 본명이. 네. 또 이렇게 다 맞아 떨어져요. 묘하게. 이번에 기시다 왔던 그 롯데 호텔 거기 왜 갔대요? 가오 잡으러 왔겠죠. 뭐. 근데 거기가 경호가 상당히 네. 아주 엄중한 공간인데 근데 천공을 우리 그 기자도 봤다 그래요. 네.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코엑스의 그 미술 전시회였는데 그냥
외모가 특이하잖아요. 네. 한복 같은 도포자락 입고 수염이 길게 나고 누가 봐도 저건 천공이다잖아요. 네, 그다음에 따르고 있는 그 수제자들, 네. 호위무사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눈에 딱 띄어서 사진을 찍어서 저도 봤거든요. 네, 근데 기자들이 천공이다 알고서 사진 촬영하려면 그걸 즐긴답니다. 관종이라서. 예.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포즈도 취해주고, 그다음에 표정도 굉장히 여유롭고. 그래서 근데 염려되는 거는 저런 통일론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불장난으로 간다. 불장난이 아니고 북한 그러니까. 당사자가 뭐 전혀 이런 식의 기조인데 어떻게 뭐 대꾸나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최재형 목사 그 디올백 사건 때문에 워낙 많이 언론에 이제 뭐 공개가 되고 또 이제 폭로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접해 왔는데 사실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천공 때문에 다 불거진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통일 문제가 그렇죠. 있고 통일 문제에 대한 그 지론이 천공에서부터 또 뿌리 내려 그렇죠.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점에 천공은 도대체 그 통일 그 아까 좀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그냥 우습게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 우습게 안 느껴져요? 뭔가 저는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거 굉장히 경계하자. 네. 그 요즘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 민주당에서 계엄론 일부러 네. 자꾸 지금 그 경고를 주고 있잖아요. 네. 계엄론 중 시나리오 중에 하나의 또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죠. 이건 하나의 썰인데 결국은 이게 지지율도 떨어지고 네. 오늘도 보니까 갤럽 지지율이 20%라고 그랬잖아요. 네. 역대 그러니까 취임 후 최저인데 네. 불안한 거야. 그러면 혹시 휴전선에서 모종에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썰이 돌고 있죠. 풍선이 네. 오고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북방송 확성기를 틀어놓는데 네. 북한이 굉장히 여기에 민감하잖아요. 네. 예전 같았으면 이제 총도 쓰고 그러는데. 총도 쓰고 그러다 보면 전방에서 그 적군하고 우리 아군하고 군사들하고 네. 그냥 엉겹결에 그러니까요. 총기 사고라도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걸 핑계로 대서 그 불장난 할까봐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도 한번 그랬죠. 얘기가 좀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런- 통일론에서 비롯됐다라는 네. 거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남북 관계에서 핫라인도 다 끊겼는데 무슨 통일이 내년 9월에 그러니까요. 이루어져요. 네.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천공의 논리는 흡수 통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호사카 유지 교수님하고 네. 나눴던 이야기 중에 그 군사 협정과 관련한 그렇죠. 단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걸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그렇죠.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우리 지소미아하고 악사 이 두 가지 악사. 이야기 네, 그 맞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 지난주 예, 이야기에서 들을 수 그러니까 있고 흡수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쉽게 얘기가 전쟁인 일인데 그거야말로 우리 전쟁 참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6.25 때도 그렇게 겪었는데 그게 다시 그런 얘기가 나돈다는 것 자체가 아니, 진짜 그러니까 너무 너무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답답한 게- 아니라고 네. 하더라도 지금 벌써 전쟁을 하고 있잖아. 엄청 이게 지금 답답한 고통을 받고 게 있는데. 이 통일 문제라든가 네. 이게 우리 국군이 걸린 거고 민족의 문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천공 검증되지 않은 천공이 내년 9월에 뭐 통일이 된다.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잖아요. 논리도 없이 그렇죠. 그걸 또 받들어서 천공이 될 거야. 뭐 통일이 될 거야. 아 이게 나랍니까 이게?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전쟁도 네. 전쟁도 서로 안 맞으니까 싸워서 통일이 어떻게 되든 된다고 치지만 진짜 통일이 되려면 서로 교류를 하던가 아니면 서로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요. 예. 어떻게 내년에 그게 되냐? 이게 예를 들면 만화에서 야 이렇게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저기 통일돼? 끝? 파이팅 이걸로 끝나는 거 네, 이게 말이 안 그렇게 되는 이야기를 거지.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뭐 그게 천공이 의대 정원 뭐 2,000명은 늘려야 돼라고 했더니 이걸 철석같이 믿고 그냥 무조건 2,000명 고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말에 신뢰가 가는 게 뭐냐면 의료대에서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을 고집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안 물러나가려고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제 2,000명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고 추석 때 몸 조심해야 될 그리고 몸 아프면 그 진짜 큰일인데 2,000이잖아요. 2,000. 그래서 그렇게 해야 지금 절대 2,000명 뭐 양보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인도 똑같다라는 거지. 그렇죠. 진중권 교수가 뭐 2시간 가까이 예. 통화한 끝에 SNS에 공개했잖아요. 네, 가장 고집하는 게 2,000명이다. 과학적 근거도 2,000명, 있다더라. 2,000명이면 예를 들면 있는 의사에서 2,000명 늘리는 거잖아. 네. 근데 2,000명 늘리기 위해서 2,000명이 내려가게 생겼어.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